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얼굴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왔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계속 서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두 번째 오는데 오늘 여기 순서를 보니까 모두 발언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질문하고 현장 질문 이렇게 하고 끝나네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관심 갖는 거 뭐예요? TO 늘어나겠다. 그렇죠? TO 늘어나겠다. TO 늘려야 돼요? 그냥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늘려야 하는가? 어떻게 늘려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왜 늘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저는 교육계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계에서만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교육계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교육계는 어떤 곳이냐? 자라나는 세대를 이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잠재력에 따라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곳. 이게 교육 영역이에요. 교사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때 전라북도 교원들 법정 충원율이 89%였어요. 지금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75%예요. 무려 14 내지 15%를 줄여버렸어요. 일자리 창출할 수 없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 트렌드가 더 이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지도자들의 경제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내 얼굴 표정은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후자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일본은요, 1인당, 취업희망자 1인당 일자리가 1.7개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예? 하기야, 우리 사업자 학생들 감동을 먹기에는 너무 현실이 각박해서.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취업희망자 1인당 일자리 1.7개예요. 이제서 1.7개예요. 예? 놀랍죠? 복수 지원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복수 지원해요. 복수 지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A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무슨 회사였나? 그 스미토모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미토모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이 스미토모에 이번에 신입사원 100명을 하는데 100명을 선발했더니 그중에서 80명이 복수 합격을 했어요. 2개, 3개를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긴장되죠, 회장으로서. 그럼 그 사람도 유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인책을 쓰는 거면 유인책이 대단해. 어떻게 하냐? 수험생들에게 알아서 면접관을 선택하래요. 당신이 원하는 면접관 선택하래. 안 놀래, 그래도. 인상 보고 면접관 쭉 앉혀놓고 말이죠. 저 사람 할래, 이러면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면접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신입사원 붙잡으려고 일본 1호교과 누구라고 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1호교과 거기. 일본어로 끝내다를 뭐라고 합니까? 동사? 오하루죠? 오하루. 그럼 끝내라 명령어는 오하레죠? 그럼 얘는 빼고 오와 막 그랬죠? 오와. 그 다음에 섹슈얼 허레스먼트 알죠? 몰라? 섹슈얼 허레스먼트 발음이 안 좋아요? Sexual harassment. 성희롱. 거기에 HARA 있잖아요. SSMENT. 앞에 HARA를 일본 사람들 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와 하라 이걸 묶어가지고 오와 하라.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가게. 그걸 허레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오와 하래. 이게 일본 신조어예요.
다른 회사로 못 가게 막 괴롭히는 거야. 계속 전화지라고. 네? 이게 일본입니다. 이제 앞으로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교원 TO 늘어납니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는데 교원 TO를 늘리더라도 그냥 무계획적으로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학번이 좋아하고 시대를 잘 만나서 TO가 많을 때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소진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학번들은 앞에서 다 채워가 버렸으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악, 미술 이런 TO 있죠. 현재 시간수는 안 나와요. 근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계속 선발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계속 시대가 세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 학번이. 그래서 어느 학번이건 평균적인 기회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 TO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우리 같이 생각하자고 말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배 학번들도, 그리고 길게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 모두 바르니까 너무 길면 안 되죠? 이제 저기 포스트잇 합시다. 네, 이 포스트잇 질문은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작성을 한 건데 제가 몇 개 골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교육감님의 뭐 특별한 자녀 교육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레스헤르. 네비도 레디비예요. 하기 싫은 건 강요하지 않는다. 너 하고 싶은 대 해라. 그 대신 책임도 네 거다. 그거예요. 간단하죠? 예, 강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전북 교육이 다른 시도 교육과 구별되는 뭐 특별한 정책이나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저께 부성동 아세요? 네. 부성동에 전북과학교육원 개원을 했거든요. 어저께 개원식을 했어요. 그거 짓는데 들어간 예산은 한 442억. 과학교육원 이걸로 해요? 네. 과학교육원 아마 전국적으로 부산과 이거 안 좋은데. 과학교육원 전국적으로 부산과 전북이 쌍벽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수학체험센터도 있습니다. 어제 그 말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과학, 수학 공부하고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냥 와서 즐기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즐기고 가도록 하자. 원래 수학이 중세에는 귀족들 오락도 보인 거 아시죠? 몰라요? 오락했다고 수학이. 버트란드 러셀이 몇 번 자살 시도하다가 포기했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해.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는 걸 두고 어떻게 내가 자살하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과학과 놀자, 수학과 놀자 이런 식으로 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즐거움, 놀듯이 배우고 배우는 것처럼 놀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교사에게. 믿습니다. 잘하시겠죠?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종 연수를 계속 제공을 해요. 그리고 강사진은 하여튼 이 정도면 최고다라는 정도로 해서 강사진을 구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교사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지역으로 꼽혀요. 아세요? 인정 못하겠다는?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열심히 교사들이 공부하는 책으로 꼽혀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 이쪽으로 유학 오신 분 학생 계시면 그쪽에 선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교사들 물어보세요. 김상환 교육감이 그런 말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왜 그게 사실이거든요. 교사가 쓰는 책들이 있죠. 베스트셀러가 가장 많은 책이 전라북도예요. 어때 표정들이 어떻게 의심스럽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좀 긴데요. 학부모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15년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예. 네, 그런 교육 과정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 과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존중하며 교육 경쟁을 통한 비인간화 현상을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알아. 2015 여러분 그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일거에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쭉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건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총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했냐? 이건 미친 교과서다 그랬어. 지금 문재인 지금 대통령 되셨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전에 그 말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미친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조단위아를 알아서 뭐합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조단위가 나온다고. 이건 미친 거죠, 그러죠? 이게 교과서에 있다 그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게 바로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교과서 들어가면 거기서 길이 보여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교수 출신이고 우리 그 교수님 계시지만 정말 미안하게도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특히 잘 나가는 교수님들이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교육부 관료들 그 주문에 따라서 그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왜 높여놨을까요? 교과서 수준은? 왜 높여놨을까요? 그래야 줄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 교과서 수준은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줄을 못 세워요. 다 100점 맞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1선 2교사제의 장단점을 한번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외국에 그 학교를 보니까 교실을 들어가서 보니까 1교실 그러니까 한 수업에 2교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미국에 갔을 때 중학교인데 수학 시간인데 교사가 2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레귤러 티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귤러 티처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러냐. 저 사람도 레귤러 티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 2교실 2교사지요. 한 절반 정도 하다가 둘이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나가서 하지 않는 교사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다른 데 중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뒤에서 좀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냐 그러더니 교사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라고. 그럼 여기서 뭐 하냐?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 제가 봐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학생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물론 페이는 다 받고. 또 어느 학교는 가서 보니까 혼자서 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지금 가본 학교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정부에서 1교실 2교사라고 나와서 저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제대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못해요. 지금 1교시 2교사. 숫자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럼 막 현재 교사 2배 뽑을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거꾸로 학습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거꾸로 학습법.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막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만요. 아니 약간 더워서 괜찮아요. 거꾸로 수업은요. 수업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미리 내일 시간에 이거 한다. 이거 보고 와. 그럼 아이들이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지금까지 수업은 교사가 앞에서 쭉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미리 자기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수업은 거꾸로 수업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상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는 항상 가르치는 순간순간 이게 보람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배우는 순간순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모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교사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거꾸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는 학생들 중에 한 70, 80%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에요. 아무도 못 봐주잖아, 그죠? 근데 그 경우에 거꾸로 수업 하라.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학교는 아주 잘 되고 어느 학교는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출장 갔는데 그 호텔에 타임지가 있더라고요. 타임지 이렇게 넘겨봤어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 기사가 나오더라고. 거기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요. 그 학원 뭐 규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지가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한국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헌법 이론적으로 볼 때 아니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 맞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보다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사교육이 없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공교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쓸데없는 거 교과서 넣지 말고 괜히 높은 거 갖다가 하지 말고 아니 나는 지금 음악을 전공하겠다는데 미분적분 알아서 뭐 하냐고. 좀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만들자.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사교육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발생하는 사교육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겠다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한번 보세요. 내 아이가 있는데 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학은 처음 학교에서 하는 거 안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불필요한 사교육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예비교사에게 교사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글쎄 뭔가 색다르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답변하면은 그냥 이상론이 있고 현실론이 있는데 현실론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임용시험 준비를 정말 아주 불철주야해서 빨리 합격하는 거죠. 이게 현실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임용시험에 직접 연관이 없는 공부는 안 하는 거죠. 이게 현실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상론으로 본다면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서는데 그냥 내 전공 지식만 전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교사가 하는
유일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전공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다양할수록 좋죠. 근데 그 다양한 접근 방법은 꼭 학교에서 제도 교육만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생 시절에 하는 수많은 경험,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젊은 친구인데 여성이더라고요. 나이가 한 26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학 4학년 때인가 2,500만 원을 가지고 2,500원 일단 휴학기를 내고 2,500만 원을 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1년에 2,500원 쓰면 되겠다 계산했대요. 근데 대단하대.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녔더구만.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1,200이 남더래요. 어떻게 1,200이 남겠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갔는데 거기서 멕시코 사람을 만나가지고, 멕시코 사람 사귀어가지고, 거기 오라고 해서 멕시코 가가지고 그 집에서 한 2주를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와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눈을 뜬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서 책을 쓴 거야. 완전 베스트셀러. 만약에 그런 학생이 교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교사를 만날 학생들 많이 수지 맞는 거지. 무궁무진하게 인생 경험을 전달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 그 괴리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이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포스트잇 질문으로는 이거 마지막으로 하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에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는 그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늘 생각해요. 나는 꼭 필요한 시대에 필요가 있어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리고 이 사는 것도 내 성격상 나는 어떤 한이 나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여한이 없이 살자. 내 의지의 경륜이 명하는 바에 따라 살자. 내 확신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타의에 따라 산다. 나는 그거 못 산다. 이명박근혜 분연 지금 교육감 7년 하거든요. 이명박하고 싸우다가 박근혜하고 싸우다가 그 7년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 싸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싸웠으니까 전북교육이 이 정도 방어가 됐지. 아까 이야기했죠? 학교도 안 없애고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신비 불가사의가 있었죠. 4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류 역사상 최대 불가사의는 나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불가사의고 신비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하냐?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내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내가 자신하지 못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나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요. 나이가 분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중등교사 임용시험 나이 분포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몇 살까지 있을 것 같아요? 40대 중반까지 있어요. 40대 중반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40대 중반에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된 사람 말이지. 저기 병역 미필로 병역 기피하고 임용시험 되는 사람들은 저기 24살이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24살 먹어서 임용시험이 되고 나는 42살에 임용시험이 된다. 그 18년 차이 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몇 살이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될 때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꿈을 품었으면 반드시 이루세요. 내 꿈은 내가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예. 그냥 앉아서 하세요, 편히. 혹시 이 학생들이 얼굴 보여주고 싶으면 이제 서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1사학번 최정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도 많은 사범대생이 그 좁은 입구 틈을
틈에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반영해서 근 5년에서 10년 사이 교직에 대한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고 질문이 3개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우수한 서원대 인재들이 그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그 교직보다는 이제 취업적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의 입장 및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이상과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인고를 패스하고 교직에 있을 때 제가 원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교권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데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 그 기술 때마다 이제 교사 대상 특강에서도 이야기하고 학부모 대상 특강에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했던 것이 그랬어요. 교원 TO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이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최악의 대통령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쁜 대통령 앞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전공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는 거 있죠. 사실은 교대와 사대가 좀 다릅니다. 형편이. 교대는 저게 강원도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하소연하대 초등 임용시험이요 1대1이 안 돼. 지금 초등 임용시험이 1대1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경쟁률이 세. 초등도. 왜 그럴까요? 좋은 데니까. 정말이라니까. 좋은 데니까 전라북도는. 다 올라오고 그래 전라북도로. 자, 그래서 이걸 중등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국가에서 이렇게 4대 설립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TO 배정할 때 있잖아요. 이걸 좀 미래 예측을 하고 해야 돼, 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게 뭐겠습니까? 4대를 졸업하면 어지간하면 80% 정도는 임용이 돼야지. 그래 아까 말한 현실론과 이상론의 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부가 할 일은요. 4대 입학 정원 이거 적정선으로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권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교권 침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른들이 나쁘지. 박근혜 같은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어른들이 나쁜 거예요. 아이들은 막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존중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서. 아이들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감싸주면 따라와요, 아이들은요. 근데 굉장히 인내를 해야죠,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건 뭐냐? 교장 교감이 침해한 거예요. 교장 교감이 온갖 것을 다 시키고 말이죠.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런 일 없어. 전라북도 걸리면 큰일 나. 작살나 전라북도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서히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것이고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정말 화끈하게 여한이 없이 사세요. 열정적으로. 내 삶에 내가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재미있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아시겠죠?